이슈 토크입니다. 부산 지역 11개 시민운동단체들로 구성된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에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신년 선언문을 통해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을 발표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사회 연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해 부산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칠 계획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운영위원장에 선임되셨잖아요. 소감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 단체들 간의 연대체입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이 많이 좀 느껴지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시민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좀 영향력이라든가 활동력이 좀 더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가 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중요한 시기인데요.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에서 계획 중인 올해 주요 추진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 올해 임원진하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부산의 뭐 부산 경실련이나 환경연, YMCA, YWCA, 민원연, 민해총 그리고 장유혁 고령연구소 총 11개 시민단체로 구성이 좀 되었고요. 네. 지난 2003년도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상임 대표로는 부산 YMCA 오무범 사무총장이 좀 상임 대표로 선출되셨고요. 공동 대표로는 부산 민주환경 기념사업회 김종기 상임이사님, 그리고 부산 YWCA의 김정한 사무총장님, 그리고 오무범 총장 이렇게 세 분이 공동 대표로 계십니다. 올해 이제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 시민연대 2022년 사업 기조가 공공성과 생명평화 자치운동으로 부산을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기조 아래 공공성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과 그리고 기후 위기 등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 구현과 그리고 시민 중심 시정과 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업 방향으로 부산 시민연대 안에 난개발 소위를 구성을 해서 북한 재개발 등 환경상 케이블카 난개발 대응 활동을 비롯해서 그리고 도시 경관을 지켜내는 사업들, 그리고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도시 구현 활동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 그리고 고리 1호기 안전한 폐로 사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2022년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서 시민 중심의 기획 의제 선정과 함께 각 시장 후보들 공약 평가, 그리고 의정과 시정 감시 활동,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중요한 사업들을 좀 올해 2022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참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시민단체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만이 아니라 또 복지 환경,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네. 있잖아요.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시민운동 단체가 한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90년대와 2000년 초반까지 상당히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위들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향후에는 보면은 이제 이후에는 좀 다분화되죠. 다양화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사회 역시 좀 분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영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특히 정치의 변화들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그럼으로써 많은 좀 정치의 변화들이 생김으로써 시민사회가 갖는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정보가 다양하게 공개되면서 좀 시민사회가 기존에 좀 역할들을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축소되어지는 과정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방식에도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뭐 성명이라든가 집회, 기자회견, 토론전 중심이었다라면 물론 지금도 그런 방식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소통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인터넷 발달 이후에 미디어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는 좀 더 여기에 많은 사업들의 방향들도 방식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가 이런 부분들의 좀 영향 속에서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시민사회에서도 좀 과거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함께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 스스로가 많은 좀 변화와 혁신, 노력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사회적 변화로 시민사회 운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런 지역 시민 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보면은 시민사회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 정책 대안 그리고 그 전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성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사회가 좀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좀 필요하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노력들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과의 소통 방법 그래서 뭐 설문이든지 아니면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업 방식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청취하기 위해서도 재원 역시 많이 일정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인력 확보를 위한 결국 이런 사람이 하다 보니까는 상근 활동가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앞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예, 됐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시의 민관 협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겪으셨을 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사실은 이제 민간 협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좀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여전히 치우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여전히 아직까지 좀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그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민선 7기가 들어와서 협치 추진단이 이제 부산시 내부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협치 추진단장을 비롯해 협치 추진단의 지원단들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에서 들어갔던 분들입니다. 하지만은 좀 아쉬운 거는 협치 추진단이 협치 정책과라고 하는 과 단위의 이제 추진단으로서 위상을 갖다 보니까는 네. 실질적인 나름대로의 권한과 역할들을 하기에는 좀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산시가 협치 사업에 좀 더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를 보인다라면 제가 볼 때는 행정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직속으로 협치 추진단을 구성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좀 책임 있고 권한들이 부여가 되어야 좀 제대로 된 협치 사업이 좀 진행될 건데 일단은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협치 추진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힘을 받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협치 추진단 같은 경우 나름대로 많은 네.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부산시의 다양한 어떤 부문과 영역들에서의 협치들이 제가 볼 때 좀 더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2022년도에는 부산시에서는 이 협치, 민관 협치, 시민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또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민들의 참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의회 역량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경실련에서 부산시의회 의정 활동 평가를 진행했는데 초창기에 비해서 어떻게 좀 개선된 부분들이 보이나요? 일단 이제 8대 이제 시의회 1년차 때도 저희들이 평가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제 일단은 1년차에 비해서는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좀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상임위원회 발언이라든지 조례의 의회의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법이죠. 그 조례 제정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의 1년차에 비해 상당한 좀 그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남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전문성에 대한 실질적으로 뭐 예산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전문성에 대한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 시의회에서 좀 더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1월 13일 날부터 실효가 되기 때문에 네. 정책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법적으로 조금 보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민사회라든가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시의회가 그리고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보완점들을 개선할 점들을 좀 방법들을 그렇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정리하자면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이 우리 시의회와 시의원에 대한 기대감 많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좀 평가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 시민단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기도 한데 지방자치를 위해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1991년도에 지방자치 다시 부활해 30년이 지났는데요. 의미 있는 건 일단 2020년 12월 달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1월 13일 날 2022년 1월 13일이죠. 1월 13일 날 전부 개정안이 시행령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 참여라든가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과거에는 총수적 관계였다라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일정 정도 수평적 관계로 가져가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로 본다면 일단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의 이해라든가 그리고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행정 정보에 대한 공개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보면 일정 정도 성과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본다면 허울뿐인 좀 지방 자치지 않는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주민 자치가 기본적인데 실상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 단체들 간에 중심들 간에 좀 어떤 그 자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껍데기뿐인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과정이 않았는가 좀 보시고 실질적으로 된다라면 주민들 간에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방자치 단체만의 어떤 지방 자치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지금까지 유효해 왔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지방 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일정 정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법률 개정에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32년 만에 사실 이게 법이 전부 개정이 실시가 1988년 이후로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조례 발안이라든지 그리고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을 강화했다라든지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한다라든지 네. 특별지방자치단체 내용을 좀 구체화했다라든지 그리고 의회의 인사도 독립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의회에 대한 정책 지휘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법률 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여전히 좀 실효성 있는 부분에 의문은 든다. 말씀드려 보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같은 경우도 회의에서 심사 기능으로만 국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강제성과 구속력이 좀 다 못 따라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조례 발안제 역시 의회에다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기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을까지는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발전된 지방자치가 이르려면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나아가줘야 좀 제대로 된 정말 지방분권 2.0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체들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한다고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활동해온 만큼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이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부산 경실련은 1989년도에 이제 중앙 경실련이 만들어졌고 네. 부산 경실련은 이제 1991년도에 이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은 주된 구호가 불로소득 척결하자. 지금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건절하기 위해서 사실 어찌 보면 경실련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역시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0년 전과 문제의식은 흡사하다,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건절이라든지 부정부패 건절, 특히 부패 감시, 예산 감시, 의정 평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좀 강화하는 이런 측면들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들에 대한 안정화
뭐 독과점 방지라든가 사회적 경제 그리고 분배 불평등 완화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30년 전에서 꾸준히 해왔던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가져갈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산 경실련 향후에도 우리가 주요 하나의 슬로건으로서 기조로서 우리는 가져갈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요 근래 들어와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려보면 네. 난개발 방지가 있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난개발 오명의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어떤 가치와 미래를 본다라면 미래 세대와 미래를 본다라면은 난개발이 아니라 정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이 나와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북강 재개발 사업 역시 좀 공공성과 시민 중심의 그런 개발들이 지역에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좀 할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방 분권 2.0 시대에 맞는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켜내고 국가균형 발전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경 메가시티라든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든지 지방대학 위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올해는 향후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 하나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막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탄소 중립 도시 구현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경실련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이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두 개의 선거를 치르는 만큼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감시자로서 역할도 네. 좀 수행하면서 현장의 이슈도 발굴하면서 좀 바쁜 한 해를 보내시게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부산시정에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 결국은 이제 시민 중심의 시민 행복한 도시가 저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부산 시정 역시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부산의 미래 가치를 존중하는 그리고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이러한 시정을 펼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래지향적인 부산의 계획을 세워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부산시가 황영산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 네. 걱정이 좀 앞섭니다. 좀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이라든가 공론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좀 진행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들이 있죠. 서민들을 위한 좀 이러한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이분들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많이 좀 펼쳐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실행에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국가균형 발전 사업에도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경주해줘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는 결국은 소통과 주민 참여와 시민 소통을 통한 부산시정 운영이 펼쳐져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 협치 수준을 뛰어내면서 좀 더 전면적인 우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시민사회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좀 시정이 좀 민간 협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더 나은 부산시정, 부산 2022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를 포함해 부산의 시민사회와 관련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책임은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에게 있는 만큼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